안녕하세요. 김용엽의 경제부동산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제 부동산은 끝났으며 서울과 전국의 급급매와 미분양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한국 경제가 총체적인 위기를 맞으면서 집값도 크게 떨어지는 중입니다. 원유, 원자재, 곡물, 물가는 급등하는데 성장률은 줄어들고 달러 불안에다가 공급망도 불확실한 상황에서 집값도 하락하고 미분양은 급증하는 등 전형적인 경기 하강 국면이 뚜렷합니다. 지금부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유료 상담은 010-3999-8808 전화 주십시오. 부동산 끝났다. 공포 확산. 자, 매도자 급급매, 미분양도 지금 아우성입니다. 이제 주택이 거꾸로 곤두박질 치자 이 집을 잡기 위해서 막 올라탄 사람들이 아예 거꾸로 돼버린 거예요. 이제 여기에 올라간 사람들은 상투 잡아가지고 상당히 이제 내려오는 아주 그런 고통을 감수해야 할 겁니다. 이제 한국 경제 2022년 총체적 위기, 이게 다 정리해 놓은 거거든요. 한번 잘 보세요. 밥상 물가, 유가, 금리 3구에 곡소리 나는 민생. 13년 만에 7% 대출금리 온다. 자, 한국 경제 2022년 위기, 이게 우리나라 경제만의 위기가 아닙니다. 전 세계 공동 위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 주가라든가 이제 집값 거품도 거의 끝자락까지 왔다고 하잖아요. 집값 거품이 꺼질 가능성이 커집니다. 볼까요? 물가 성장률. 먼저 물가는 4.1%로 아시아에서 2위예요. 그리고 주택 포함한 물가, 우리나라가 주택이 빠졌다고 그랬잖아요. 실질적으로 6%입니다. 거의 유럽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제 경제 성장률은 2.5%, 3%에서 2.5%로 추락. 환율은 1240에서 1290 그 사이로 아주 높은 고점에서 널뛰기 하고 있습니다. 원자재하고 에너지는 어떨까요? 원유는 약 40% 급등한 상황이고 원자재도 지속적으로 상승, 곡물도 지속적으로 상승. 결국 이런 것들이 물가를 끌어올리겠죠. 또한 반도체 등 공급 교란, 또 불안정, 이게 공급망을 제대로 지금 확보를 못하고 있어요. 중국이 지금 봉쇄, 상하이, 베이징 할 것이 봉쇄 전략을 지금 취하고 있다 보니까 금리 대출, 미국의 금리는 0.5%씩 빅 스텝을 밟아서 올해 중으로 2.5%까지 육박할 것이다. 우리나라 금리는 0.25%씩 계속 올리면 2.0 플러스가 될 텐데 미국이 역전당할 것이다. 대출 금리는 무려 3.4에서 최대 7%까지 정말 살인적인 금리고요. 저축, 카드론, 여러분들 제2금융권 그 이상은 약 13에서 14% 금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집값, 주가는 어떻게 되겠느냐? 자, 집값은 올해는 크게 빠질 것 같지가 않아요. 일단 보합권으로 전망하는데 중요한 건 대세 하락이 이어질 거라는 거예요. 결국 떨어지고 있다라는 말이 조금 더 현재 지금 가격 떨어지고 있잖아요. 잘해야 보합권입니다. 그리고 집값이 앞으로 이제 올해만 보면 안 돼요. 계속 2년에서 5년까지 하향화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 주가는 현재 2200에서 2800, 고점 3300을 놓고 본다면 많이 빠졌는데 안타깝지만 금리 인상이 지속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아서 주가는 1, 2년 동안 계속 급락할 가능성이 높다. 자, 이제 전국 집값 미분양 현황과 사례를 한번 보자고요. 11억이던 아파트가 2년 전 가격으로 돌아갔어요. 팔통동. 실질적으로 2년 전 가격으로 돌아간 곳들도 꽤 보여요. 서울 수도권에 몰아치는 미분양 공포. 이제 서울은 기본 7, 8군데 분양을 했는데 거의 미분양. 고분양가 때문에 그렇죠. 수도권도 외곽을 중심으로 해서 미분양. 지방은 말할 것이 없습니다. 미분양이 엄청 쌓였어요. 전국 집값 폭락, 미분양. 먼저 폭락의 현황을 볼까요? 수도권, 2기 신도시. 특히 수도권에 많이 빠진 곳들이 현재 2기 신도시, 택지지구. 그리고 수도권 외곽 지역이 잘 버티다가 지금부터 거래가 안 되고 있어요. 아주 급락 추세입니다. 평택이라든가 안성이라든가 파주라든가 안산이라든가 이런데. 그리고 GTX 이 인근이 그렇게 거품이 뛰더니 결국 그 거품으로 인해서 아주 폭락을 하고 있습니다.
지방은 세종, 대구, 대전, 울산, 창원 등 가격 거품이 심한 곳들 중심으로 폭락을 하고 있어요. 폭락 사례를 볼까요? 서울 잠실동 엘스 34평 27억 23억 4억이나 빠졌고, 청라 한양수자인 34평이 12.4억이 7.5 무려 5.45억이 빠졌고, 세종시 세tum사단지 130 12억이 8.3억으로 3.7억 빠졌네요. 지금 전국적으로 이렇게 빠진 게 많고, 또 미분양도 볼까요? 미분양 현황 수도권 서울은 약 올해 들어온 곳 중에서 거의 80%가 미분양 났고, 송도라든가 경기도 외곽은 지금 미분양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고분양가, 하나같이 이 특징인 고분양가가 미분양 난다는 거예요. 지방은 대구, 부산, 대전 아까 집값이 하락하는 곳들 중심으로 해서 무려 얼마냐? 22,936가구가 미분양인데 두 달 만에 40% 증가했고, 그리고 수도권까지 다 포함해서 무려 91%가 지방에 몰려있다. 아주 안 좋아요, 지방. 미분양 사례, 그러면 서울 하나포레나비아, 북서울 폴라리스, 경인 평택화양 휴먼빌, 송도 럭스오션 SK베이오, 지방 부산 삼성 그린코아, 대구 양대병원 골드. 지금 샘플만 지금 제시했어요. 하도 많으니까. 이번에 세계 최대 경제위기가 높아졌다. 그렇다면 왜 세계 최대 경제위기냐? 이 10가지를 잘 눈여겨보세요. 아무리 호재를 찾으려고 해도 이 10가지의 경제적인 또는 집값의 부정적인 요인들을 이길 만한 걸 찾을 수가 없습니다. 먼저 이런 세계 최대 경제위기, 이제 공황이라는 말도 쓰는데, 이게 가장 근본 원인은 코로나 지속에 있었죠. 코로나에다가 여기에 아예 강력한 엔진을 달게 한 것이 바로 러시아의 침공입니다. 미금리 인상, 미국에서 가장 큰 문제는 금리 인상, 세계적인 영향을 주죠. 중국은 지금 봉쇄 전략 들어가면서 경기가 급속하게 얼어붙고 있습니다. 경제위기 터질지도 몰라요, 지금. EU, 물가 폭등을 하고 있다는 거. 이제 EU가 겪고 있는 것은 우리나라라든가 선진국들이 겪고 있는 공통현상. 러시아는 이미 전쟁을 일으켰기 때문에 사실상 체제가 심각해서 디폴트에서 못 벗어날 가능성이 커요. 당연히 그러다 보니까 원유 원자재 폭등하고 물가 올라가고, 세계 경제는 침체의 늪으로 빠져들고 공급망이 부족합니다. 특히 반도체 부분이 심각하죠. 자산 거품 붕괴. 즉 자산 거품이라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빅3. 집값, 주가, 그 다음에 뭡니까? 집값, 주가, 바로 가상화폐예요. 제가 특히 저거 조심하라고 그랬잖아요. 나스닥 지금 엄청 빠지고 있지 않아요? 지금 미국 주가 이제 시작입니다. 투자하지 마세요. 나중에 어떤 일이 벌일지 모르고 금리는 계속 올라갈 텐데 이게 계속 빠지지 않더라도 이렇게 하면서 빠질 거예요. 우리나라 코스피의 거의 2배 이상 위험한 것 같은데요. 자, 이제 지금 집을 매수할 경우 왜 위험하냐? 자, 누구 말을 믿어야 할지 모르겠다. 제가 댓글을 가끔씩 봅니다. 그러면 댓글을 읽어보면 누구 말을 들어야 할지 모르겠다. 상승한다, 하락한다. 저는 하락론자가 아니에요. 지금은 너무 많이 뛰었기 때문에 상승을 조심하라는 거지. 여기 보세요. 지금 여기서부터 이렇게 뛰었어요. 여기에서 이만큼 더 뛰느냐, 또는 떨어지는 거 보세요. 폭이 거의 4배 정도 돼요. 예. 이건 기정사실입니다. 왜? 많이 뛰었기 때문에. 지금 안 뛴 상태라면 당연히 잡으라고 하겠죠. 근데 너무 많이 뛰었잖아요. 물론 더 뛸 수도 있어요. 이건 아무도 몰라요. 그렇지만 기대감은 낮고 폭락의 위험이 크기 때문에 누구 말이 맞다 이게 떠나서 상식적으로 올라간다고 하는 사람 말은 들으면 안 돼요. 이 시점에서는. 만약 많이 이렇게 빠진 상태라면 더 떨어진다라는 사람 말보다 올라간다고 하는 사람의 말을 들어야겠죠. 자, 그럼 10가지 보자고요. 먼저 집값이 너무 많이 뛰었어요. 적게 뛴 것은 50%, 많이 뛴 것은 5배입니다. 5배. 이렇게 위험한데, 두 번째, 2년 내 매도했을 경우, 뭐 이게 주식처럼 사고 돈 벌고 파는 게 아니잖아요. 만약에 잔금 기준으로는 2년 3개월이야. 2년 3개월 이전에 매도를 하게 되면 세금이 70%에서 80%예요. 왜냐? 양도세 자체가 자, 센 데다가 60%가 67, 70 이렇게 가죠. 거기에다가 취등록세 내야죠. 그 다음에 뭐 복비 내야죠. 남는 게 없어요.
결국 못 팔아요. 2년 동안 올라간다는 보장도 없어요 또. 자, 기대 이익은 1억이라면 손실 위험성은 4억으로 4배입니다. 그러니까 이만큼밖에 뛰지 않는다면 떨어질 것은 너무 많이 올라와서 이렇게. 이거는 과거 사이클이니까 거의 정확하다고 봐야 돼요. 이건 무슨 뭐 인디언 기후제 이런 게 아니에요. 그리고 사이클상 대세 하락이 이미 진입했어요. 작년부터 진입했다고 봐야 돼요. 작년 9월부터. 그러니까 거래량이 없잖아요. 2010년하고 분위기가 똑같아요. 3기 다주택 물량 폭탄. 지금 더군다나 2기처럼 3기 물량 폭탄. 다주택의 매물 폭탄이 쏟아질 것이고 금리 인상 앞으로 계속 되잖아요. 부동산 급락. 지금 주가도 빌빌거리고 있죠. 대출 제한, 영끌의 어려움. 대출은 계속 제한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나라가 심각하니까. 그럼 영끌도 못하죠. 돈 있는 사람도 부족하죠. 자, 전세가율, 갭 투자가 힘들어요. 지금 전세가율, 전세는 떨어졌고 매매가는 너무 올라서 이 전세가율이 너무 커요. 갭 투자하기도 힘듭니다. 거래의 급감, 매수자의 능력이 부족하다는 게 크다고 제가 얘기했어요. 서울 같은 경우는 2.7% 소득 대비 2.7%만이 매수 여력이 있다고 하잖아요. 부모가 도와준다고 하더라도 한계가 있죠. 최근 금매, 미분양이 또 늘어나고 있다는 것도 안 좋아요. 금매 미분양이 늘어나고 있는데 집값이 올라갈 턱이 없죠. 자, 무주택자 매입 시 비과세 폭락 기회비용을 판단해라. 자, 무주택자가 이제 매입할 경우는 지금 당장 집을 팔았을 때 좀 줄여가거나 또는 거래량이 많은 걸로 이렇게 돈이 많거나 본인이 이런 경우에만 매입을 하는 거지 보통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매입하면 안 되겠죠. 먼저 무주택자가 매입을 신중히 하는 것은 3가지입니다. 비과세가 어렵다. 2번째, 폭락의 위험성이 높다. 3번째, 아파트 아닌 것들은 싸 보이지만 얘들도 많이 뛰었고 얘 잘못 잡으면 하락장에 아파트 다 놓친다. 이 3가지예요. 보세요. 지금 매입하면 2년 실거주 비과세가 어려워요. 양도세 1년 만에 팔면 70%, 2년 이내는 60%, 비거주는 40%인데 이것만 들어갑니까? 취득세에다가. 그 다음에 복비 들어가면 10%씩 플러스 해야죠. 남는 게 없어요. 이것도 올라간다는 얘기죠. 올라갔을 때의 전제 조건이고 반대로 떨어질 위험이 훨씬 큰데 올랐을 때 이렇게 재미가 없다면 할 이유가 없죠. 자, 고가 위험 취득세, 중개소 비용, 대출 이자까지 포함하면 지금 말씀드린 2%에서 훨씬 올라가겠죠. 폭락의 위험이 있습니다. 향후 5년간 상승폭보다 하락폭이 아까 제가 4배 정도는 클 것으로 예상을 하잖아요. 바닥 출발이 아니라 이미 100% 또는 200% 뛴 상태에서 출발이라서 그래요. 점수는 낮아도 청약 중심의 폭락장 금매를 잡는 게 지금은 나아요. 지금은 좀 유망한 지역 청약에 계속 넣고 하락장에 금매. 자본금은 적어도 아파트 매입은 위험하다. 아파트가 아닌 것들 매입하지 마시라고요. 특히 막 재개발이라고 해서 빌라 잡고 다세대 잡고 이거 지금 너무 붐 같아요. 붐. 용산 쪽 뭐 개발하니까 많이 뛴다. 거짓말 하지 말라고 하세요. 뭐가 많이 뜁니까? 언제 개발할 줄 알고. 토지, 빌라, 오피스텔, 수익형, 나홀로 매입 이런 것들 하지 마시라고요. 차라리 아파트 하세요. 10년 더 되다 보면 아파트가 더 뛰어요. 무리 없는 실거주, 중저가, 저평가, 대단지 진짜로 무리 없다, 안 뜯다, 나 진짜 실거주 해야 한다 이런 것들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는 있죠. 이제 부동산 폭락 지역 대상 방법. 만약에 이번에 하락장이 많이 빠진다면 어디가 많이 빠질까? 많이 오른 곳들이 많이 빠집니다. 볼까요? 강남이라든가 한강변이 많이 빠질 것이고 서울에 비싼 게 많이 빠지겠죠. 많이 올라서 다른 사람들은 거꾸로 생각해. 여기는 안 빠진대요. 이제 양극화로 가니까. 지난 40년 한번 돌아보세요. 이건 진리입니다. 많이 뛴 놈이 많이 빠져요. 물론 뭐 몇 개월 빠져갖고는 모르고 한 2년 이상 빠져보세요. 1, 2기 신도시가 많이 빠질 거예요. 왜? 비싸니까 경기도에서. 그 다음에 경기에 비싼 아파트, 지방에 비싼 아파트, 고분양가 이건 난리 나죠. 떨이 분양되거나 거의 30% 분양가에서 떨어질 수도 있어요. 미분양 아파트 지금 미분양이라고 덥석 잡았다. 3억짜리도 2억으로 떨어진다고요. 분양가에서. 자, 이제 하락 위험. 그럼 누가 더 위험하느냐? 이 사람들 조심하세요. 다주택자, 임대주택 사업자, 법인. 이 사람들은 집을 여러 개 잡고 있잖아. 영끌로 매입한 사람, 비싼 아파트를 갭 투자한 사람, 비싼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 지방의 고가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 또는 매수한 사람. 지방은 특히 위험해요. 자본금 수입이 부족한 사람. 자, 폭락장에 이제 여러분들은 이런 걸 할 게 아니라 폭락장에 매입을 하시라고요. 무주택자 매입하고
1주택자는 갈아타기 하세요. 가만히 있지 마시고. 그리고 또 이거 하나 있더라도 돈이 남는다면 분양권 미분양을 추가 매입해도 돼요. 계약금 10%에 뭐 무이자, 이자, 후불제, 중도금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 할만하죠. 일시적 2주택도 2년으로 늘어나니까 한번 활용할 만하고, 대출 전세는 적극적으로 활용하세요. 하락장인데 왜 아낍니까? 그때 빚 없이 집 잡았다 자랑이 아니에요. 입지, 시점, 상품 세 가지를 보시고 가급적이면 더 뛸 만한 걸 잡아야죠. 주택대출 금리, 보금자리 금리, 카드론 금리 보시면 시중은행 대출금리, 담보대출이 지금 3에서 5.34, 그다음 고정금리 같은 경우 3.90, 6.38. 고정금리가 더 윗단이 높죠, 변동금리보다. 그 다음에 신용대출금리 3.5에서 5.18. 이게 점점 올라가서 7%까지 뛴다. 적격대출 보세요. 보금자리론 보세요. 지금 보금자리가 옛날에 2%밖에 안 됐는데 이제 3.65까지 4월 현재. 그리고 적격대출도 3.95까지 거의 1.5% 이상 뛰었어요. 그 다음에 은행, 저축은행 아주 심각합니다. 저축은행이나 카드, 특히 이렇게 차 살 때 할부로 사면 망하는 게 바로 이거. 여러분들 대출 내는 거예요. 이거 금액 14.5%. 여기 보실래요? 주요 카드사 14부터 12 엄청나게, 이금융권이나 카드사, 저축은행 이런 데는 대출 받으면 망하는 거죠. 자, 이제 서울과 지방 지역별 미분양 추이. 서울의 이 미분양 단지들 가점이 34부터 59점. 형편없죠 진짜로. 그 다음에 수도권 미분양 넘쳐나네요 이렇게. 그리고 대출 규제 미분양 2달새 43%나 늘었는데 주요 지역 경북, 대구가 제일 많아요. 대구 앞으로 끔찍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이라도 털어내야지 않나 그런 생각 듭니다. 대구는. 자, 경기도 엄청 늘어났죠. 1000가구가 1800가구로. 그 다음에 불과 2달 만에 이렇게 늘어났네요. 지방 미분양 16,000에서 줄기 시작하더니 만으로 줄더니 22,000까지 다시 급증. 우리나라 GDP 전망. 지금 여기 IMF는 2.5로 원래 4%까지 이렇게 작년에 올랐었는데, 전망이 한국은행은 3%인데 IMF는 2.5. 그렇게 경제 성장률은 낮아지고, 기업 실사지수라고 있어요. 경기가 얼마나 좋아지느냐. 자, 3월달만 해도 괜찮았다가 쭉 떨어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바로 원유, 원자재, 곡물, 공급망 이런 어려움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물가 상승. 자, 대선 이후에 집값 변동 한국 물가지수. 일기 신도시는 지금 마이너스까지 떨어졌다가 좀 올라가고 있어요. 플러스로. 근데 이기 신도시 새 아파트들은 이렇게 완전 붕괴되고 있어요. 왜냐? 거품이 엄청 심하거든요. 이기 신도시가 일기 신도시에 비해서 기대감이 이제 낮아진다고 봐야죠. 일기 신도시는 이미 새 아파트에서 헌 아파트로 가고 있으니까 게임 끝났어. 근데 일기 신도시는 이제 재건축이라든가 리모델링 호재가 남았거든요. 자, 올 들어 수도권 외곽 지역 집값 평균 외곽이 위험합니다. 인천 서구, 서구만이 아니라 전체예요. 경기도 화성. 그 다음에 한국 물가 올해 4% 상승. IMF 아시아 선진국의 2위래요. 우리나라가. 여기 한국 물가 상승률 엄청나죠. 여기에 주택을 포함시키면 6%로 1위로 치고 올라가요. 한국과 미국 소비자지수, 미국은 8.5, 우리나라는 4.1. 주택 포함시키면 6.1 정도 올라오겠죠. 이제 다주택자들 정말로 많이 잡았네. 점점 늘어나지 않아요, 연도별로? 자, 이 다주택자들이 이제 털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매물을. 이 숫자가 이렇게 많아요. 이건 주택 수가 아니에요. 다주택자 그 인원이지. 그러면 주택수는 거의 700만에 육박하겠죠. 4월 정도 되면 집값이 여름 폭등을 향해 큰 폭으로 튀어오르는데, 지금은 거래량이 받쳐주지 않아서 제자리 걸으면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습니다. 다주택 사실상 매물이 쏟아지고 미분양이 늘면 주택 심리는 크게 얼어붙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